자,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정의를 니네가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반적인 함수에서 점 두 개를 잡어.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x가 증가한 양을 x의 증가량, x의 증분 해서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 델타 x라고 표현을 해. x의 증가량. 그럼 뒤에서 앞으로 갈 때,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가죠? 그러니까 y좌표가 또 이건 늘어났어, 그지? 뭐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그 y의 증가량. 그러니까 델타 x에 대한 이 부분은 항상 양수인데 얘는 사실은 뭐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뭐 델타 y가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y의 증가량을 또 마찬가지로 델타 y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밑줄 치고만 좀 칠게. 평균 변화율 밑줄 칠게요.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구간이 항상 정해져 있는데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자,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두 점에서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 정의를 한다. 평균 변화율 함수에 점 두 개가 주어지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간단한 예를 하나 적어놓고 갈게. 자, y는 x제곱에 더하기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 1부터 3까지에서 평균 변화를 구해라. 평균, 자,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자, x값이 두 개 늘었네. 그죠? 3 빼기 1. 그 다음 뒤에 있는 3을 함수에 집어넣은 거에서 앞에 있는 걸 집어넣으면 빼는 거지, 그지? 그래서 3 집어넣으면 9에다가 3 더한 12에서, 자, 1 집어넣은 거 빼면은 이제 2를 빼요. 그래서 2분의 10. 정답은 그래서 5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평균 변화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아니, 선생님, 이거는 저희가 알죠. 그러면은 안 적어줘도 됩니다. 쿨하게. 알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한번 가볼게.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보면 알겠지만, 자,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얘기하게 된다면 평균 변화율이 갖는 의미는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 이게 뭐 평균 변화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대.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자,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면은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해, 차이점이 없지?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부터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3개가 있어. 첫 번째,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미분 계수라고도 얘기하고, 밑에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지만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얘기를 해. 다 같은 얘기야. 자, 우리가 어떤 뭐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해라, 미분 계수를 구해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다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정의만 볼게. 자, 델타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우리는 미분 계수를 정의해. 그러니까 이건 좀 밑줄 쳐줘. 자, 미분 계수는 x의 증가량이 점점 0에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근데 알겠지만 극한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하잖아, 그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는 미분 가능, 불가능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극한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분 가능, 불가능이 판단이 돼.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도대체, 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점이 있었어.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연결한 이 하얀색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 큰 차이점이 사실은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x의 증가량이 이만큼이었는데 x의 증가량을 반만으로 줄여가지고 점을 여기 있는 점을 잡은 거야. 이만큼 올라가던 걸 조금 덜 올라간 거지. 그래서 얘랑의 연결한 기울기를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랑 좀 더 가까워졌네? 근데 x의 증가량을 그러면 아주 조그맣게,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증가하자. 그러니까 점을 잡아서 얘랑을 연결했더니 아까에 비해서 더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 그 점이 점점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한 점이 고정점이야.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원래 정의되어 있는 건 한 점을 고정하고 나머지 점을 사실 끌어와서 극한을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그거의 극한값이 평균 변화율이 점점 뭐에 가까워진다?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고, 걔를 우리가 바로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미분 계수, 그래서 걔를 기호로 밑에 보면 알겠지만 f'a라고 설명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요 f'a라 나타낸다. 자, 그래서 밑줄만 칠게.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근데 이건 한국말이니까 기호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f'a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나게 되게 된다라는 거. 기본적인 내용들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하지만 우리가 미분 활용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야, 함수 y는 fx가 있어서 내가 이 점의 좌표가 1,3인데 이 점에서의 접선을 딱 구했더니 이거의 기울기가 구해봤더니 예를 들어 3분의 2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함수에 미분하지 않은 거에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는데 승우 씨 저거 체크했니 추석부? 네, 남지원만 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미분한 거에 순간 변화율이 x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미분한 것에 1을 대입한 게 3분의 2가 되는구나. 요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자, 미분한 식에 x좌표를 대입해야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미분 활용 다 하는 거지 뭐. 하여튼 뭐 기본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넘어가고. 자, 그래서 미분계수의 표현 봐봐. 자, 여기 봐봐. 오른쪽 점이 항상 고정점이야. 그러니까 정의하고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미분계수의 정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나머지 한 점만 사실 움직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걸 쉽게 해석을 하지. 근데 그 해석할 때 분명히 미분 가능이란 조건이 있어야지만 걔를 해석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에 관련된 부분은 좀 이따 문제 풀 때 좀 더 잘 설명하겠지만 원칙은 여기가 하나가 고정점이 돼야 된다는 거. 요건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분계수 표현이 있고요. 자, 미분 가능성과 영수성. 요거 좀 적을게. 이거 니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시험범 이번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체크했니 혹시? 혹시 데스크 선생님 혹시 만났어? 그래서 얘기했어? 오케이, 잘했어. 어린이날 오느라고.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니 편한데 앉으세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미분계수 도함수가 이번 시험범에 다시 들어가면은 증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볼게. 자,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 함수는 연속이 된대. 미분 가능하면. 근데 이거 증명하라고도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한 요거 있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증명할 테니까 그 왼쪽에 뭐 노란색 공간이나 이런 데다가 잘 정리해 둘 수 있도록 해. 증명할게. 자, 우리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미분 가능.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약식으로 쓸 테니까 구구절절은 니네가 적으면 돼. 자, f'a가 존재한다라고 니네가 판단해 주시면 돼. 자,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f'a가 존재한다. 근데 f'a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로 정의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h가 이거 0으로 갈 때, 이거 1 때, 자, 분모가 0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므로, 자, 분자 a는 놈도 0을 향해 이 0을 가능하는 이거 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나 이런 것도 다 수학적인 표현이니까 이거 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자에는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의 극한이 가로 크게 치고 이게 0이 돼야 되고 자, 그러므로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a 더하기 h와 fa가 같다. 자, 이건 a에서의 함수값, 요거는 a에서의 극한값. 그러므로 x는 a에서 연속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 당연한 건데 원래 당연한 거 증명하는 게 좀 짜증나거든. 그래서 이거 메모해 줄 수 있도록 해. 자, 왼쪽에 적어도 되고 아니면 뭐 오른쪽에 적어도 되고. 자, 근데 출판사마다 조금의 뭐 어떤 디테일한 표현들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자, 모든 증명은 니네 교과서에 있는 걸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시험 전에 증명은 좀 당연히 좀 아셔야지. 그 이번에 우리 미분 활용 파트에 보면 또 뭐 있어? 뭐 그런 거 있어. 롤의 정리, 중간값 정리 뭐 이런 거 있잖아. 평균값 정리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증명 교과서에 있는 거 외워 주셔야 돼. 나중에 기회 되면 다 증명해 줄게. 웬만하면. 그리고 여기 지금 선생님 프린트 표현이 이게 구교육과정 표현이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을 좀 바꿔주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이제 그 숫자의 오른쪽으로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잘못된 거야. 자, 미분 가능하다. 연속이면서 f'a 존재한다. 근데 f'a는 원래 왜 존재하고 아니가 하냐? f'a가 극한이거든. 근데 극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 이게 원칙이라는 거. 좀 이따 이제 미분 가능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또는 월요일 날 또 뭐 먹을 거거든. 뭐 먹을지 잘 생각해. 지난번에 짜장면 먹었나 우리? 그지? 이번에는 뭐 치킨 또는 피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와도 돼. 괜찮아. 얼른 갔다 와. 야, 보인고 수요일 날 동북도 수학여행 가지 않아? 그지? 그럼 수요일 날 못 올 것 같으면 월요일 날 와. 월요일 날 뭐 해? 그 월요일 날 좀 약간 인원수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어.
뭐 책상을 잠깐 임시로 더 놓든 어쩔 수 없지 뭐. 월요일 날 하여튼 그래. 수영이 안 가? 저 말해. 아 연말에? 아니, 5월. 아 올 말에. 어디로 가니? 가평? 보이는 어디로 가? 반마다 달라? 그 그룹이 많이 있어요. 세 팀. 몇 반이? 그건 띄엄띄엄이 많아요. 아, 그 전체 몇 반이야? 12반이 세 반으로? 집합의 분할이야 뭐야? 자연수의 분할이야? 네? 응? 알았어 미안해. 집합의 분할이죠. 구별이 가능한 애들을 이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집합의 분할 후 분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다 같은 데로 가는 거고. 동북은? 제주도? 좋을 때 가네. 제주도. 언제 가? 아 다음 주에 간댔지? 지금 가면 참 좋은데. 그 니네 5월 왜 중간쯤에도 한번 이게 쉬는 날 있지 않냐? 연휴 있잖아. 5월 왜 그 20일쯤에 왜 무슨 석가탄신일 붙어가지고 왜 이렇게 연달아 쉬는 날 있잖아. 그때도 연달아 쉬지. 그잖아. 5월 22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5월 21일 날 보통 다 쉬지 않나? 안 쉬냐? 몰라? 쉴걸? 아무튼 제주도 나 빼고 우리 가족 다 처갓집 식구들이랑 같이. 나는 뭘 하냐? 돈을 내죠. 아빠 오늘도 사실은 어린이날인데 애들한테 조금 미안해. 같이 놀아주는 아빠가 걔네들이 뭘 알겠냐 솔직히. 돈을 잘 벌어오는 아빠보다 놀아주는 아빠가 좋을 나이인데 못 놀아주는 게 미안하지. 그럼 어떻게 해?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지. 자 연속에 대한 얘기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게 도함수의 정의인데 여러 가지보다 사실 얘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라 그러면 아까처럼 해야 돼. 극한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야 f'1을 구하시오. 그러면 함수를 미분해서 1 집어넣어서 보통 구하잖아. 근데 만약에 함수 그 문제에서 야 미분법을 이용하지 말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반드시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 그 위에 있는 문제처럼. 근데 이제 도함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이거 볼까요? 자, 근데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잘 연습이 돼 있겠지만 자 얘에서 얘를 뺐어. 밑에 있지? 그리고 h-0 대입하면 둘 다 x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서로 다른 두 점이었는데 두 점이 한 점이 고정된 상황에서 h가 점점 0이 되면 이 점이 점점 어디로 와? x인 점으로 모이는 거거든. x좌표가 x인 점. 그러니까 x가 x인 점에서의 미분계수 f'(x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도함수의 정의고 수학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쓰거든. 뒤에 이제 가면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막 함수 구해야 되는 문제 나오면 되게 많이 쓰니까 요거는 반드시 니네가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영어 단어 외우듯이. 모르면은 이제 문제를 못 푸는 유형이 발생하니까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하여간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한다. 근데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미분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뒤에 넘어가면 미분법의 공식이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만 증명을 하고 넘어갈 거야. 첫 번째, 왜 다항 함수의 미분하면 밑으로 내려와서 곱해지고 차수 다운되는지 애관란 증명과 그 다음에 고배의 미분법 이 두 가지만 설명하고 이제 예제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1번을 증명하는 방법이 우리 확통 때 배웠던 이항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사실은 확통이 안 들어가는 학교가 사실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사실은 뭘로 증명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같이 좀 앉아. 자, 가급적 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게요. 가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xn제곱인 상황에서 f'(x) 정의 이용해서 자, 리미트 n이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h분의 fx 더하기 h 자, 마이너스 fx라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저 함수의 도함수가 왜 저렇게 되는지. 그럼 이거 이렇게 계산해야 돼.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요. 여기 h가 있고 그럼 이제 함수에 집어넣으면 x 더하기 h의 n제곱에서 x의 n제곱을 빼야 되거든. 근데 우리 이항 정리 배운 사람은 요거 이항 정리로 한번 증명해봐. 참고로 쓸게. 요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번 중에 0번 곱했어요. h만 n번 곱했죠? x만 n번 곱했죠로 시작할게. 그 다음에 n번 중에 한 번 곱했습니다. x를 한 번 덜 곱한 대신에 h를 한 번 곱했죠? 그리고 n번 중에 두 번 곱했습니다. x를 n-2번 곱하고 h를 두 번 곱했죠.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그 이항정리 이용하잖아? 그러면 H랑 한 번에 약분이 돼도 얘네들은 H가 뒤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거는 사라지고. 그럼 사실은 결과적으로 요거를 H로 나눈 놈. 보면 알겠지만 NC는 N이고 요거 Xn-1이거든? 요거만 남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게 편해. 어? 근데 학교에서 내가 만약에 확통을 안 했다. 그럼 그걸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 그래?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냐면 고1 때 배웠던 공식 중에 이런 공식 있어. A n승 마이너스 B n승을 인수분해 할 때 A 빼기 B로 인수분해 되고 그럼 남는 게 뭐다? A n 빼기 1승. A의 n 빼기 2승이 되는 대신에 B가 하나 늘고 그 다음에 A가 차수가 또 줄어드는 대신에 B가 차수가 또 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A는 점점 줄고 B는 점점 늘어서 마지막에 B의 n-1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좀 인수분해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설명을 하는 학교도 있고 설명을 사실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사실 뭐 설명을 한 학교가 내가 볼 땐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안 쓰면 뭐 증명 못 하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얘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보는 거야. 자 A n승 빼기 B의 n승이라 요거 요렇게 된다고. 리미트 밑으로 갈게.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H분의 갈게요. 자 X 더하기 H에서 X를 빼고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자 X 더하기 H의 n 빼기 1승에서 그 다음에 X 더하기 H의 n 빼기 2승 대신에 뒤에 있는 X를 한 번 더 곱할게요.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H를 n-하는 대신에 X를 2번 곱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X만 n-1번 곱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요거를 한 덩어리로 놓고 요 공식을 지금 현재 적용을 한 거야. 자 X 더하기 H 사라지고 그럼 H가 약분이 돼요. 그럼 H 대신에 0 넣어봐. 자 H 대신에 0 넣으면 이거 X의 n 빼기 1승이야. 요것도 H 대신에 0 넣잖아? 그럼 X의 n 빼기 2승인데? X가 한 번 더 곱했네? 그럼 너도 X의 n 빼기 1승이야. 그럼 너도 H 대신에 0 넣으면 이거 사라지죠? 그럼 X의 n 빼기 3승인데? X를 2번 더 곱했으니 이것도 X의 n 빼기 1승.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X의 n 빼기 1승. 몇 개다? n개. 그래서 얘가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요게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이용해서 뭐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매번 하기 싫으니까 미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그냥 바로바로 도함수를 계산하죠. 자,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이항정리 쓰는 게 더 깔끔하긴 해. 개인적인 생각에. 일단 뭐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도 아셔야 된다. 적어요. 자, 물론 교과서에 설명이 돼 있긴 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봐. 사실 내가 뭐 증명을 못해서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증명 문제 내는 거 꼬라지를 봐서는 보인거 확통 엄청 쉬웠던데 잘 봤어? 난 이렇게까지 쉽게 낼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쉽던데 애들이 지금 다 시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확통 어땠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아쉬움이 남어. 100점이 아닌 이상 아쉬움이 남아요. 1학년 중에 한 친구가 객관식 하나 틀려가지고 배제구에서 96.7인데 엄청 아쉬워하더라고. 그거 하나 맞았으면 100점인데 전교 1등인데 아쉬워하더라고. 속으로 그 정도면 잘 봤지. 뭐 96.7인데 막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잘했다. 한대부고는 이번에 1학년이 시험이 겁나 쉽게 나와가지고 100점이 내가 볼 땐 수십 명일 것 같아. 내가 지금 3명 가르치거든? 그 중에 2명이 100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말 다 했지. 물론 내가 좀 잘 가르치는 것 좀 있긴 하겠지만 좀 암튼 자, 고배민법에 대한 얘기만 설명하면 개념 설명할 건 끝이야. 나머지는 예제 문제 쭉 정리해주고 좀 대신 근데 약간 원칙을 좀 지킬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스타일대로 좀 설명 좀 할게. 그게 사실 맞는 거긴 하거든. 근데 우리는 좀 빨리빨리 하려고 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일단 뭐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실은 이거 찍어놓은 게 있는데 좀 옛날에 찍어서 좀 구려. 한 3년 전에 찍었는데 근데 내가 그때 이제 부원장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학원을 운영했는데 좀 초췌해. 근데 표정을 보니까 사람이 되게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3년에 찍은 이렇게 올라온 거 봤거든. 근데 뭐 하여튼 그래. 3년 전이면 사실 나이도 3살 더 어리고 좀 이렇게 파릇파릇해야 되는데 그때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새로 찍은 걸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바꾸려고. 자,
고배 민법에 대한 증명을 좀 해볼게. 자, 보인 거 이번에 서술형 1번? 그지? 서술형 1번에 맞았어? 확실하지? 근데 미분계수까지 해서 증명할 게 사실은 증명을 내고 싶은데 증명을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자, 내가 간다. 내가 fx하고 gx를 곱한 이 함수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ax라고 정의를 할게. ax. 그럼 뭐 보통은 hx 쓰는데 근데 또 h가 0으로 향하는데 hx면 또 그 h랑 저 h랑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면은 a 프라임 x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ax 더하기 h 마이너스 ax가 a란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정의거든? 그럼 여기는 x 대신에 x 더하기 h 집어넣어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h분의 fx 더하기 h gx 더하기 h 그럼 마이너스 fx하고 gx를 곱한 거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여기다 이제 뭘 하냐면 바로 갈게. 뭔가를 더하고 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미분계수 문제 풀다 보면은 비슷한 짓거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한번 봐봐. 내가 뭐 사실은 누구를 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나는 그냥 땡기기를 누가 땡기냐면 뭐 얘하고 얘를 곱한 거를 한번 빼고 더해볼게. 상관없어요. 얘랑 얘랑 곱한 걸 빼고 더하나 얘랑 얘랑 곱한 걸 빼고 더하나 상관없는데 나는 얘랑 얘랑 곱한 걸 빼고 더할게. 그럼 마이너스 f에 x 더하기 h에 gx를 써주고 다시 더하기에 f에 x 더하기 h에 gx를 써줄게.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묶었을 거냐? 일단 얘랑 얘랑을 한번 묶어볼게요. 자, 얘랑 얘랑 공통인수가 뭐냐면 f에 x 더하기 h가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자, f에 x 더하기 h를 묶어 쓰고 그럼 남는 게 누가 남냐? gx 더하기 h 그러니까 마이너스 gx가 남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뭐가 공통인수야? gx가 공통인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gx로 인수분해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gx로 인수분해하면 그럼 앞에 이제 뭐가 남냐? fx가 남고 그 뒤에 뭐가 남으면 마이너스 f에 x 더하기 h가 이렇게 남거든. 이렇게.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이거 빼잖아. 마이너스 h이기 때문에 요거를 앞에 마이너스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돼. 부호를.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h 써주고 그다음 다시 더하기로 써주시고 물론 h가 0을 향해 가는 극한은 이 전체식에 영향을 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 h 대신 0 넣으면 fx죠 뭐. 이건 바로 도함수인 g'x가 되고 그럼 더하기 얘는 뭐 gx죠. 요건 이제 f'x가 되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곱의 민법을 증명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마다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요게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라는 거. 뭔가를 더하고 빼서 계산한다는 거. 자, 이번 시험에 안 났어도 다음 시험에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기말고사. 근데 웃긴 게 사실은 이게 중간고사 때 미분 한번 보면 기말 때 사실은 미분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 다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미분법 문제보다는 활용이랑 적분이 물론 많이 나오는데 한두 문제는 꼭 내더라고. 미분법 문제를. 근데 그게 증명이면 이제 골 때려치니까 그렇게 두시란 얘기죠. 꼭. 짤리나 먹을까? 아, 배고프다. 아, 배고파. 화장실? 갔다 와. 호이차. 잘 받았어. 호이차. 잘 받아. 이 젤리 받는 건 확실히 된다니까. 승우야? 호이차. 받아. 호이차. 받아. 호이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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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덥네. 여기 시험을 항상 보고 나면은 특히 이번 시험처럼 시험이 끝났는데 달도 같이 넘어가잖아.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시험 성적이 그냥 뭐 괜찮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시험 잘 못 보면은 그 중에 몇 명은 안 오겠구나 싶은 생각도 사실 들거든.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는 한 2명 정도로 나름 뭐 디펜스가 되려고 하는 건지 봐야지 뭐. 자, 증명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예제 문제 한 2-3개 정도 풀어보고 유제 문제를 풀 시간을 줄 테니까 잘 풀다가 잘 모르겠다. 질문해.
나중에 진짜 뭐 진짜 뻘짓을 하지 말고 모르면은 그때그때 질문하기를 바래. 자, 이제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속미분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사실은 속미분 그러면 이거 미적분투 아니냐라고 오해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 미적분 원으로 곱의 미분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곱의 미분으로. 이것도 이제 사실 뭐 증명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줄게. 간단하게 숫자를 그냥 식을 예로 들어서 보여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y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3x에 그러니까 5제곱 있었던 거야. 그 얘를 미분해라. 그럼 이거 미적분투 아니냐? 아니야. 요거 사실은 이거거든. x제곱 더하기 3x가 여러 번 곱해져서 x제곱 더하기 3x가 5번이 곱해져 있는 이런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거지. 그럼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야 미분하잖아? 그럼 이거 미분은 뭐니? 2x 더하기 3이거든?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다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 거야. 나머지 친구들은 다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야 그럼 첫 번째 거 미분했냐? 그럼 두 번째 거 미분하자. 첫 번째 거 x제곱 더하기 3x 그대로 두고 그럼 두 번째 거 미분하면 얘가 2x 더하기 3에 그럼 나머지가 또 원래 거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아가면서 미분하면은 누군가 하나는 미분하고 나머지는 미분 안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2x 더하기 3이 곱해지고 나머지 4개는 미분 안 하겠지. 근데 첫 번째 거 미분할 때 생기고 두 번째 거 미분할 때 생기고 세 번째 미분할 것도 생기고 그 네 번째 미분할 때 이거 생기고 다섯 번째 거 미분할 때도 이거 생기니 그럼 이게 5개가 나오겠구나. 이런 원래였던 거지. 그래서 처음 함수가 원래 뭐였어? y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에 이제 5제곱이었거든? 그럼 요거를 미분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긴데 미적분 원으로도.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자? 야, 안에 뭔가 어떤 다항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경우들은 얘를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서 미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의 미분을 한번 곱해주자. 속미분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자, 이게 이제 미분법에 설명할 개념은 다야. 진짜 풀게. 자, 예제 1번 하고 예제 1번 하고 예제 2번 설명한 다음에 문제 풀 시간 줄 테니까 1, 2, 3번 1, 2, 3번까지 하고 문제 풀 시간 줄게. 자, 필수 예제 1번의 왼쪽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고 이따가 밑에 있는 유제 문제 잘 풀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다 한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가 과제로 나갈 거야. 연습 문제가 과제로 나갈 거야. 좀 이따가 오늘 숙제가. 그래서 문제는 약간 한 센 수학 정도 수준의 문제라 생각하면 돼. 거의 센 수학 문제가 사실 많이 좀 포함되어 한데 과제는 이 답은 중간중간 단원 끝날 때마다 있어. 그 5단원 끝날 때 뒤에 제일 뒤에 보면은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에 대한 강의가 이미 촬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다시 찍긴 하겠지만 자, 첫 번째 문제 보자. 자, 이 함수의 3부터 3 플러스 h까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훌륭한 친구들이라 아마 다 기억을 잘 할 것 같아서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해 볼게. 자, 3부터 3 플러스 h까지의 저 함수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라 하면 뒤에 있는 x좌표 3 더하기 h에서 앞에 있는 x좌표 3을 빼고 뒤에 있는 3 더하기 h를 함수에 집어넣은 거에서 앞에 있는 3을 함수에 집어넣은 걸 뺀 거. 이게 뭐 평균 변화의 정의지. 그래서 분모는 이제 뭐가 되냐면 h가 되고 자, 3 더하기 h 제곱하면은 9 더하기 6h에 플러스 h 제곱에서 자, 3 집어넣은 9를 빼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지? 그리고 h 약분해주면 1분의 6 더하기 h인데 그 결과가 10이 되고 싶대. 그래서 우리는 h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뭐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야, 더운 사람 나만 덥나? 안 더워? 덥지? 에어컨 좀 틀까? 오른쪽 끝에 거. 리모컨이 없어졌대, 이 강의실. 그래서 거기 앉은 사람이 에어컨을 담당해야 돼.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자, 이번에는 x가 0부터 a까지 평균 변화를 하고 1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된대. 야, x가 1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리는 기호로 f'1을 하는데 문제에서 정의 이용해라 라는 얘기 없으면은 그냥 도함수 이용해서 구하면 돼. 먼저 구해볼까? 선생님, 이 함수의 도함수는 뭐냐면 6x-2고 저 1에서의 미분계수가 4가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야, 0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를 구해보자. 자, x가 a만큼 늘었거든? 그럼 뒤에 있는 a를 함수에 대입한 3a제곱 마이너스 2a에서 자, 앞에 있는 0을 대입한 0을 빼버리죠.
자,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3A의 빼기 2거든. 이 평균 변화율. 근데 그놈이 아까 미분계수인 4와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넘기면 6, 나누면 2. 그래서 A 값은 2가 되게 되는구나. 뭐 여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페이지고 뭐 내용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요한 부분들만 좀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쉽다 그러면 꼭 적을 필요는 없어. 건져 먹을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만 좀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오른쪽 페이지죠? 이번에 왼쪽 문제 볼게. 야, 한 번만 이거를 원칙대로 할게. 이거를 원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변형을 하면은 좀 길게 귀찮게 풀어야 돼. 잘 들어봐. 일단은 이 함수에 대한 도함수 f'x를 계산해 보면은 자, 6x 더하기 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에서의 미분계수고 그거의 몇 배인지를 확인할 때 우리는 그냥 야,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그게 좀 헷갈려. 뭐 미분 가능, 불가능 막 이런 거 할 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미분계수는 항상 한 점이 고정된 점이고 나머지 한 점이 와야 되는 거야.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같이 움직이면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한 점 고정하고 나머지 점 땡겨 오는 게 이게 정인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해결할 때 니네가 이제 아마 학교 선생님이나 교과서 풀이 보면은 저걸 왜 저렇게 하지? 그게 있잖아? 그게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h분의 f의 2 더하기 h에서 f2를 한번 빼. 그다음 마이너스로 묶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f의 2 마이너스 2h 써주고 다시 또 f1을 빼. 그럼 가로 안에서 빼기를 했으니까 더하기고 빼기고 이렇게 변형을 한 거죠. 하게 풀이면 이렇다 말이야. 그럼 앞에 거 먼저 써. 야, 리미트. 응?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h분의 f의 2 더하기 h 마이너스 f2고 그다음 빼기. 자, 리미트. 너도 h 0으로 가는 거 따로 써. 0으로 가는데 그럼 h분의 f의 2 마이너스 2h에 자, 마이너스 f2로 이렇게 분리해 주는 게 사실 원칙이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지. 미분 가능의 조건이 있으면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야. 다항함수잖아, 그지? 미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안 해도 되는 방법은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아,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뺀 게 마이너스 2h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써주고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로 나눴네? 그럼 다시 마이너스 2를 곱하되 앞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지. 그럼 아주 정말 쪼잔한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정말 막 토시 하나 틀리면 막 채점 막 감점하는 선생님이 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마이너스 2h를 치환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2h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이거 1대 t는 0을 향해 가까이 가니까 그럼 여기는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리미트 t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t분의 f의 2 더하기 t 빼기 f2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2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감점을 절대로 당하지 않는 방법인데 이거 언제 하고 앉아있냐고 이거. 암튼 야, 그러면 너 2에서의 미분계수고 너도 2에서의 미분계수인데 2배네? 그럼 1개의 2에서의 미분계수 2개의 2에서의 미분계수. 아, 그래서 얘가 3개의 2에서의 미분계수 되는구나. 이게 원칙이야.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다시는 안 해. 선생님, 그러면 이런 원칙이 있는데 적어주시고 오른쪽 거 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매번 이걸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우리가 또 무단횡단도 좀 하고, 그죠? 가끔가다 길에다 쓰레기도 좀 버리고 그러잖아. 그잖아. 버려본 적 없어? 길에 난 쓰레기를 단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다. 그래, 다 범법자들이야. 이 범법자들. 응? 길에 쓰레기 버리고 있어. 무단 투기죄. 추우면 얘기해. 추우면 얘기해. 자, 그러면 지우고 어떻게 하냐? 야, 미분계수가 가지고 있는 이 식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앞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이거 아니 앞으로 책을 넘기진 말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봐. A에서의 미분계수를 사실은 어떻게 정의를 사실 하고 있냐면 미분계수의 표현이 이게 이제 미분계수 표현인데 미분이 가능하다면은 굳이 지금 설명했던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바로 미분계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대. 근데 이거 어차피 미적분 2에서 또 나오는 거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자고. 어디 갑시다. 공통점이 있어? 일단 F1에 들어있는 이 두 놈의 차이가 밑에 있어. A 더하기 H에서 A를 뺀 거. 그지? 밑에 있지? 자, 가로 안에 들어있는 두 놈의 차이가 밑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맞춰줘야 돼. 무조건 F1에 들어있는 두 놈의 차이를 분모에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극한 취하잖아? 둘 다 뭐가 돼? A가 되지.
그러니까 극한을 취했을 때 둘 다 a가 된다는 거야. 다른 점이었는데 극한에 의해서 이 점이 모인단 말이지. 어떤 점으로? a란 점에서 모이니까 a에서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한에 의해서 둘 다 a가 되지. 그래서 바로 얘를 a에서의 미분계수를 얘기하게 된다. 자, 너무 잘 아는 내용을 선생님이 너무 풀어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야, 갈게. 그래서 야, 어떻게 해석하자고. 자, 볼게. 얘에서 얘 빼. 3h지? 밑에 3h 있어야 돼. 그래서 밑에 3h 만들어주고 다시 앞에 3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3. 다시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잖아. 극한 취하면 둘 다 2 되잖아. 이 2에서의 미분계수. 아, 2에서의 미분계수. 그거의 3배가 되는구나. 그 미분 못하나? 미분하면 되지. 2 대입하고 3배 하면 되는 거야. 해석하는 방법만 적어보자고. 다음 문제 볼게. 자, 이번에 중간 문제 볼게. 자, 요거 지난번에 누가 실수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누가 시험에서, 그지? 아, 시험 전날 질문했었던 거지? 시험에 실제로 틀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오케이, 간다. 선생님, F1에 들어있는 두 놈의 차이가 n분의 2. 그래서 분모에 강제로 n분의 2를 적어주죠. 그럼 분모에 n분의 1을 적었다는 건 분자에도 n분의 1을 적어줘야 된다. 그지? 원래 식과 같은 식이 되니까. 갈게. 자, n을 무한대로 보내잖아. 이거 둘 다 뭐 되니? 1 되지. 1에서의 미분계수 여기까지가. 자,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고 극한 취하면 둘 다 1 되니까 1이란 점으로 모이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 근데 여기는 n이랑 약분되면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의 2배를 구하라는 거구나. 미분하고 1 대입한 다음에 2배 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했죠? 이해하셔야 돼.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진짜 혼나야 돼. 땅콩 알아? 땅콩? 땅콩? 얘네들 이걸 땅콩이라 딱밤이라 하냐? 뭐라고 하냐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 이거 때리는 거 이거. 이거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이거 뭐라고 불러 저기? 그냥 부르는 이름 없어? 그게 무슨 이름이 있냐? 우리 집에선 땅콩이야. 땅콩.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집중해. 자, 얘에서 얘를 뺀 x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해. 그래서 어떡하냐? 분모 분자의 x 더하기를 곱해서 억지로 분모에 얘와 얘의 차이인 x제곱 마이너스를 만들어주지. 그럼 내가 지금 현재 핑크색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이 바로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자, 분자에 들어있는 요 둘의 차이가 밑에 있고 극한에 의해서 둘 다 1에 있는 점으로 모이게 되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 그 다음에 x 대신에 1 대입하면 이거 2 되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 2배가 되는구나. 자, 이게 바로 이번에 오른쪽 문제.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풀고 얘한테 문제 풀 시간 줄게. 3번 가자. 비슷해요, 이것도. 자, 근데 이렇게 해석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미분 가능해야지만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거야. 미분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극한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 주의해 주셔. 갈게. 미분 가능하대. 자, 얘에서 얘를 빼면요.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h. 그래서 분모에 뭘 적어주냐? 마이너스 2h를 적어주고 다시 마이너스 2h를 적어줘야 원래 식과 같은 식이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가 미분계수. 자, 갈게.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어. 극한 취하면 둘 다 a 돼. 핑크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a에서의 미분계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랑 약분한 다음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a에서 미분계수 되는구나. 그래서 a에서 미분계수 2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자, 한 문제만 하고. 자, 좀 쉬워. 사실은 그지? 이 부분이 뭐 어려운 건 아니어서. 이 기본기를 다진다고 생각하자. 알겠지?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풀 연습하고 또 교과서 문제 많이 풀고 복습 많이 하고 중간부터는 잘 봐야지. 자, 봐봐. 지금 얘에서 얘를 뺀 x 빼기 1 밑에 필요해서 이놈을 아예 x 빼기 1과 x 더하기 1분의 1의 곱으로 표현을 하고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으니까 요거보다 1에서의 미분계수. 근데 x 대신에 1 대입하면 2분의 1 되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1에서의 미분계수를 할 수 있겠다. 동의하죠? 여기도 얘에서 얘를 뺀 x 빼기 1이 반대에 필요한데 너무 많아. 그거 살짝 지워주고 그럼 1분의 뭐라 쓰면 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해주면 돼. 그럼 얘는 1에서의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인데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1에서의 미분계수. 근데 내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 3 되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 분의 3이 되게 되는구나. 그럼 여기도 야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네? 아니 없네? x제곱 마이너스 필요한데? 그럼 내가 이제 x 더하기를 분모 문제 강제로 곱해주게 되면 여기까지가 바로 미분계수가 되는구나. 됐죠?
자,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고, 그래서 1에서의 미분 계수고,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이 친구 2니까, 자, 2 곱하기 1에서의 미분 계수다. 자,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유제 1번부터 유제 9번까지 푼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게. 풀어. 자, 예제 4번에 뭐 워낙 사실은 이제 이것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순간 이거 그 문제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1 때야 여기다가 x 대신에 막 적당한 수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함수값 찾고 막 그래서 막 함수 추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아예 도함수를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어차피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적분 들어가기 때문에 적분까지 해서 원래 함수가 뭔지까지 완벽하게 구해낼 줄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대부분의 문제는 처음에 x하고 y 대신 0을 넣어. x 대신 0을 집어넣고 y 대신 0을 집어넣고 그럼 왼쪽은 이제 f0이 되고 오른쪽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이 되니까 약분돼서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0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하나 확인하게 돼. 나중에 미분계수 바꿀 때 사용하고 적분에서는 적분상수 구하는 데까지 사용이 되지. 그러니까 일단 이걸 해주셔야 되고. 근데 물론 간혹 가다가 x 대신에 1 넣고 y 대신에 1 넣는 경우도 있어. 간혹 가다 보면은. 근데 보통은 이제 0 넣고 0 넣는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도함수의 정의를 사실 사용해야 돼. f'x의 정의.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도함수 외에 표현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표현. 그래서 y 대신에 h를 집어넣어 주시고 도함수의 정의인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라는 도함수의 정의거든.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를 사용해 주셔야 돼. 그러면 사실은 양변의 fx를 빼는 건데 거의 한 70%? 한 80% 문제들이 여기 있는 이 항을 넘기면 바로 좌변이 완성이 돼요. 분자가 분자 보니까 지금 fx 더하기 h 빼기 fx거든. 거의 근데 한 80%의 문제가 우변의 첫 번장을 넘기잖아? 그럼 바로 나오네.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가. 그래서 분자 대신에 얘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넘겨주니까. 이게 이 문제의 뭐 유일한 고비인데. 자, 그럼 넘어가면 요거 남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넘어가면 남는 게 fh 더하기 xh. 자,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을 합니다. 약분 못하는 거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h분의 fh 그 다음 약분된 건 더하기 x. 근데 이거 마지막 유제 문제 풀 때 사용되는 건데 이거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여기다 h에 관한 식이 있으면 그 h 대신에 0 끝까지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 했으니까 내가 여기다 f0을 빼도 상관이 없어. 0이기 때문에. 자,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네. 극한에 의해서 둘 다 0 되네. 0에서의 미분계수구나. 끝난 거야. 자, f'(x가 0에서의 미분계수 플러스 x가 되게 되는구나. 자, 이게 이제 이 함수의 도함수. 근데 아주 친절하게도 0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얼마다? 1. 그래서 f'x가 1 더하기 x다. 근데 우리 어차피 적분해야 되니까 적분까지 해서 한번 진짜 함수 구해보면 이거 적분하잖아? 2분의 x 제곱이고 이거 적분하잖아? x지? 더하기 c 생기거든 원래? 근데 아까 0을 집어넣은 결과 0이랬으니까 여기선 적분상수 생기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원래 함수까지 구하는 거 이게 풀버전이야. 적분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길 바래요. 정리해. 시간 줄게. 정리해. 자, 필수 4번. 옛날에 겨울방학 때 이거 시험 봤을 때 사실은 한 명만 딱 틀렸는데 그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딱 한 명만 틀렸는데. 아, 기억났다. 여긴 없어. 근데 다른 학원으로 갔었던 친구인데. 야, 숙제 같은 거 미루지 말고 욕심 부리면서 꾸준히 지금부터 하면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훨씬 쉬워. 7러 문제만 잘 정리하면 진짜 훨씬 쉬워. 왜냐면 개념이 없어. 극한이 뭐야, 좌극한이 뭐야, 연속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3,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미분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유명한 킬러 문제만 정확하게 의미 잘 분석해서 해주시면 돼.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는 사실은 선생님이 좀 그걸 구별을 했잖아. 어려운 건 좀 나중에 풀어라 했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 한번 하고 할 거기 때문에 두 단계로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어려운 문제 바로 풀이를 해버릴 거야 그냥. 예를 들어 뭐 500번까지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어려운 문제 있지? 킬러 문제 같은 것들도 그것도 어느 정도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할 거야. 그거 위주 설명으로 그런 문제 설명 위주로 좀 마풀할 때는 진행할 거니까. 그러니까 마풀해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이제 과제 프린트 줄 거예요. 과제 프린트 줄 건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겁나 많아. 한 80%는 이거고 그 몇 개 그 특별한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에 유니크한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 막 29번, 30번, 21번 나오는 거. 그럼 그건 그 문제의 의도가 뭐고 충분히 어떻게 되는지 중간고사 때 한번 해봤는데 근데 내가 이제 중간고사를 경험하고 실제 이제 시험 결과 나오고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그냥 그런 문제를 선생님이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섰어. 자,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됐지? 자, 5번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기하학적인 의미, 미분계수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 그 몇 가지만 한번 설명하고 또 마찬가지로 유제 문제 풀 시간 줄 테니까. 자, 모르는 걸 좀 적극적으로 해. 니네가, 나는 솔직히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야. 학원비를 내잖아. 그럼 그 안에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프린트를 받을 수 있는 뭐 복사비, 여기 교실 뭐 임대료, 뭐 다 포함되어 있거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니네가 질문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 포함되는 게 사실 제일 크거든. 근데 이번에 사실은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분명히 질문할 게 좀 많으면 별도로 요청을 해라. 그럼 선생님이 그 상황에 맞는 인강을 추천을 해주든 질문을 받아주든 뭘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해준다 했는데 딱 한 명만 2번 정도 요청을 해가지고 개인 질문 받는 것만 한 2번 했어.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시간이 막 여유 있거나 남진 않아요. 막 이것저것 만들고 막 하느라 다 니네 프린트고 뭐 그런 거지만 만들고 하느라 여유는 없는데 근데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니네 성적이야. 니네 질문이고. 그러니까 카톡으로 하지 말고 그냥 요청을 해. 카톡으로 해도 돼. 카톡으로 질문해도 돼. 문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거만 약속해. 문제 찍고 니네가 그걸 어디까지 풀었는지만 찍어. 딱 2장 찍어서 보내. 그럼 선생님이 바로 답장 아니어도 답장 꼭 해줄게.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힌트를 또 주기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옛날에 그런 것도 생각했거든. 프랜차이즈로 카톡으로 질문 받는 그런 걸 만들어 볼까. 회사를. 그럼 한 문제당 500원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제당 1,000원. 근데 궁금한 거 1,000원 내고 질문할 수 있으면 할만하지 않을까? 그잖아? 뭐 인간 같은 거로 좀 이렇게 공부 좀 하고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한 문제당 500원, 1,000원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적정 그 수요 공급 곡선 잘 맞춰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좀 쏠쏠한 알바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해본 얘기지 뭐. 자 가자. 이 함수가 1,1을 지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림 대충 그릴게. 야 어떤 함수가 1,1을 지나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나왔대.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미분해서 정말 또 많이 하겠지만 미분 활용해서 많이 하겠지만 의미가 뭐냐? 일단은 미분하지 않은 거에 1 넣으면 1 돼야지. 미분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미분한 거에 x좌표를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야. y좌표 상관없어. 미분한 거에 x좌표를 대입한 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에서의 미분 계수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 2가지 조건 가지고 미지수 A, B 해결해 주시면 돼. 이걸 푸는 건 내가 니네를 무시하는 거니까 내용만 정리하고 바로 오른쪽 문제 설명할게. 알겠지? 이게 미분이야. 이거 하려고 미분 배우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미분한 다음에 x좌표 대입해주면 접선의 기울기 나오게 된다. 근데 나중에 시험 보면 이런 것도 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안타깝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에 문제를 볼 텐데 나는 이 문제 정답을 알아요. 왜냐면 어제 풀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인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는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자, 5번이 정답인데 자, 선생님 식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냐. 자, 볼게. 평균 변화율과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했는데 야 이거 뭐니? x가 b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좌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x좌표가 b인 점에서 x좌표가 2인 점까지 x좌표가 b인 점과 x좌표가 2인 점 있죠?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좌변이 지금 현재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얘를 보면 이 식을 보면 떠올라야 된다고. b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구나. 그럼 오른쪽은 자, G'(B) 뭡니까? X좌표가 B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좌표가 b인 점에서의 첩선의 기울기. 그냥 기본적으로 얘는 양수고 얘는 기본적으로 음수니까 그럼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는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거잖아, 그제?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림에 그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아닌 거 뭐 다 찾아보긴 좀 그렇고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이건 왜 안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 이게 정답인 거야? 이게 좌변인 거 우변인 거고. 4번 왜 안 돼? 선생님 4변의 좌변은요. x좌표가 D인 점부터 x좌표가 F인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 x좌표가 D인 점에서 x좌표가 F인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4번에서 좌변이 의미하는 바라면 그럼 4변의 우변 뭡니까? x좌표가 F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좌표가 F인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우변이 더 크거든. 근데 지금 4번은 좌변이 크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기울기는 이렇게 가면 큰 거잖아. 이렇게 가면 작아지는 거고, 그지? 이렇게 가면 커지는 거고, 이렇게 가면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4번 땡. 선생님, 그러면은 2번은 왜 안 되나요? 2번. 자, B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파란색. 자, 그다음에 x좌표가 C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C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거의 0이죠. 그지? 얘는 거의 0에 가깝고, 얘는 양수고. 틀렸지 뭐. 이게 얘네들이 틀린 이유거든.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또 한번 풀어보세요. 4번, 5번에 관련된 예제 문제인데. 자,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알겠지만 서술형이냐 서술형이 아니냐에 따라 그 문제풀이의 난이도가 많이 달라져. 그러니까 원래 어떤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만약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럼 그림 그려. 저 뾰족하면 미분 불가능.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형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그럼 두 번째, 뭐 하냐? 자, 구간 나눠서 식을 구해. 구간별로 식을 구해. 자, 이것도 안 된다 라고 하면 맞은 뭐겠다? 정의를 사실 이용해야 돼. 근데 증명은 당연히 뭘 이용해야 되면 증명을, 정의를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함수에 1에서 연속인데 이거 미분 불가능이거든. 그럼 걔를 그림으로도 확인하는 방법, 구간, 식으로 나누는 방법, 이거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까지 보여줄 테니까 이게 조금 중요해. 서술형 나오면. 근데 이번에 뭐 나온 학교는 없었던 것 같아. 미분 가능하고 연속에 대한. 야, 첫 번째 그림 그려볼까? 이거 함수가 0과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은 0하고 1을 반드시 교점으로 갖는다. 근데 x가 1보다 크잖아? 그냥 나와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돼. 근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가 1보다 클 때만 성립하게 되니까 이 부분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는 거야. 지워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x가 1보다 작잖니?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됩니다. 근데 x가 1보다 작은 곳이라 했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아, 연속이면서 x가 1에서 뾰족하니까 미분 불가능한구나. 객관식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다면. 알겠냐? 그런데 증명에서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방법, 구간을 기준으로 식을 나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선생님, fx가 1보다 크면 그냥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되거든. 그럼 x 대신에 1 대입하면 0을 값으로 같은 값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해서 같은 결과 나오는 거, 그건 연속인 거야. 연속인 거야. x 대신 1 대입할 때는 같은 결과 나오잖아. 근데 도함수를 구해. 가끔 미분을 해. 그럼 미분하면 2x 빼기 1이고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거든?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경계값이라고 부를게. 1을 집어넣었더니 부호가 달라. 얘는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거야. 자,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한 결과 같죠? 그럼 x가 1에서 연속은 되지만 근데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한 결과는 서로 다르니까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다.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풀 거야. 서술형이 아닌 거의 99%의 문제들은 전부 다 니네가 이렇게 미분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니네가 판단을 할 거야. 그런데 애석하게도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왔다. 아, 얘가 길어지죠. 자, 일단 먼저 x가 1에서 연속인 상황을 먼저 증명을 할게. 선생님, 내가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봤더니 1 곱하기 0이 돼서 0이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해.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봤다. 직접 집어넣은 거를 보여준 거지. 그다음 두 번째, 선생님,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을 조사를 할 거야. 그럼 x가 1보다 크면은 이거 양수니까 그냥 나와서 그때 식이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인데 x 곱하기 x-1로 절대값 x가 가로로 변신.
그래서 집어넣어 보면 얘는 0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극한의 fx면은 근데 이거 내가 얘기했지만 원래 당연한 걸 증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 너무나 당연한 걸 증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데 그럼 이 안에 있는 놈이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0이구나. 자, 그러므로 x는 1에서 연속. 야, 그러니까 서술형 나오면 이 정도 표현은 충분해. x가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뭐 x가 1에서의 자극한 그 별로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괜히 시간만 많이 잡아먹는 거라고. 물론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의견은 학교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야겠지. 이렇게 하면 되느냐 보여주면 선생님이 된다 안 된다 말씀 있겠지. 충분해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제 x가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리미트 자 1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리가 구해보면 자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얘기는 f'1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럼 1에서의 미분계수는 알겠지만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f1에 대한 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자 1 넣으면 0 되거든. f1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되거든. 뭐 위에서 확인했지만 그럼 이 친구는 사실은 요것만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 함수에 진짜로 1 더하기 h를 넣어야 돼. 함수에 진짜로. 여기는 x하고 여기는 x하고 여기는 x가 같은 x인데 저기는 x 대신에 1 더하기 h를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 그럼 얘가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h분의 1 더하기 h를 진짜로 집어넣으면 1 더하기 h 그 다음에 절대값 h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된다? 자극한과 우극한을 나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그 점을 고정된 점 기준으로 왼쪽 점을 땡기냐 오른쪽 점을 땡기냐 그걸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뭐 이런 정도 폈을까? 여기서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는데 양수 h로 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 h가 그냥 나오고 그냥 약분되고 뭐 그 과정까지 쓸 필요 있나? 리미트 h가 양수 0을 향해 가는데 1 더하기 h 그래서 극한을 구해봤더니 그 극한이 1이 되더라. 근데 리미트 h가 0에서의 좌극한 h분의 1 더하기 h에 대한 절대값 h 극한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하고 나오고 그럼 이 안에는 부호를 뒤집어 버리니까 리미트 h가 0에서의 좌극한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다르네? 그럼 여기 봐봐 1하고 마이너스 1이 뭔지 알아?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1이지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거야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우미분계수 자분계수라고 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그래서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x는 1에서 자 f'1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x가 1에서 미분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서술형 증명 아니면 이러지 마. 알겠지? 두 번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할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정리 시간 줄게. 뭐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뭐 들으면서 정리한 사람도 있고 자 원래 이 미분계수 도함수 파트에서도 킬러 문제들 몇 개 있는데 그거 다 미분 가능과 관련된 사실 문제들이 대부분이라 킬러 문제들은 대부분 다 얘를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지. 저렇게 안 되고 이렇게 풀게끔 유도를 하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선생님이 주는 연습 문제 보면은 이게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박혀 있어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려면 당연히 푸는 건 당연한 거고 틀린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지금 이렇게 고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걸 갖고 와서 질문해.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거 그 연습 문제 요거 하는 건 그냥 좀 약간 방식 바꿔가지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숙제 내주는 선생님처럼 질문해 라고 해서 질문 나온 문제만 칠판에 풀고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풀어보고 꼭 채점해서 뻘질문 질문하지 말고 고민해와. 또 이러면 꼭 질문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나? 하여튼 문제 꼭 풀어오고 왜 틀렸는지 고민해오고 공부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과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문제 풀고 자 오른쪽 문제 쉽다. 야 이 문제가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근데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이 조건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x가 1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도 사실은 이미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일단 먼저 연속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뭐 하면 돼? 일단 미분하지 말고 x 대신에 1을 대입해. 자, 위아래다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3 더하기 1이 a 더하기 b라고 하는 이런 식 하나 나오게 되고, 자, 두 번째 뭐 하냐? 정 이용하지 말고 구간 나눠서 식을 세워요. 자, x가 1보다 크면 x가 1보다 작을 때 f'x를 조사해 보면, 자, 위에 거 미분하면 6x, 밑에 거 미분하면 a.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한 거 같은 걸 확인하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1 대입한 거 같아야 된다? 그럼 6이 a가 되죠? 끝났네. a는 6이고 b는 뭐 마이너스 얼마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서술형 아니면 굳이 이거를 극한 쓰지 말고 이렇게 미분 가능성 불가능성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자, 7번까지 하고 또 풀 시간 줄게. 자, 필수의 7번은 이제 좀 쉬어가는 페이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어가는 페이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교재는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사실 사용했던 교재라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거야. 어떻게 하면 적은 문제로 애들한테 문제를 많이 풀릴 수 있을까? 자, 이건 안 할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3개니까 뭐 미분해서 대입해서 연립방정 푸는 정도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좀 내가 얘를 무시하는 케이스니까 중간 문제 보도록 할게. 이것도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 아닌데 곱의 미분법 연습해 볼게. 간다. 자, f'(x) 계산할 때 앞에 거 미분해요. 그거 얼마입니까? 4x 빼기 3이지?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두고 x제곱 마이너스 x에 더하기 그냥 그대로 두고, 자, 이번에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시고 2x제곱 마이너스 3x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걸 미분하죠. 2x 이제 마이너스 1. 그러면 전개를 꼭 할 필요는 없어. 이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되지. 자, 그래서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 자,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대입을 해주면, 자, 8에서 3을 뺀 5. 자, x 대신에 2 대입하면 4에서 허라허라하면 4 되고, 그럼 x에 2 대입하면 허라허라하면 8에서 6 빼니까 더하기 2 되고, 자, x 대신에 2 대입하면 3 되고, 그래서 20에 6을 더한 26이 정답이 된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자, 아까 얘기했던 합성함수 미분, 속미분 개념이지. 자, 아저씨 마무리 줍시다. 자, 내가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서 네모의 제곱 미분하면 이 네모의 1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를 두시고 그 다음에 속미분을 미분해서 곱해주자. 2x 빼기 1 미적분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항함수의 n승은 미적분 원의 범위고, 그래서 이제 이 집어넣어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빨리 풀어. 자, 그래서 8번 문제를 한번 보면, 야, 이건 좀 약간 재탕 느낌 나는데 내가 옛날에 진짜로 봤어. 1 더하기 h 집어넣고 3대 h 집어넣은 거 빼는 거 묻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니네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계수로 해석하면 돼. 선생님, 얘에서 빼면 2h?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구나. 그 미분하고 1 대입하고 2배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점검 차원에서 그냥 한번 살펴봤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오른쪽 문제를 한번 볼까? 이건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야, 하려면 하지. 이거 하면 또 분명히 이런 애 있어. 1, 0, 0, 0, 0 해가지고 또 1, 1, 1, 1, 1, 1, 1 해서 이렇게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려면 하지만. 자, 봐봐. 내가 x 대신에 1을 대입했더니 분모가 0이 되네. 그래서 x 대신에 1을 분자에 집어넣어봤더니 분자도 0이 되네. 그 형태가 0분의 0의 꼴이지. 근데 인수분해 하기 좀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분자에 있는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식을 fx라고 치환을 해. 야, x의 10제곱에 더하기 2x를 fx라 하자. 그러면 이제 x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극한이잖아, 극한이? 극한 자체가 x 대신에 1 집어넣는 극한이잖아? 그럼 x에 1 넣어서 f1이 3인 걸 확인해. 근데 이건 바꿔 얘기하면 f1이 3이지만 바꿔 얘기하면 3이 f1이야. 바로 여기 있는 3이 f1이 되는구나. 오, 1에서의 미분계수군. 구하고자 했던 게. 이 함수인데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니? 그럼 미분하면 10, x의 9승에 더하기 2고 1 집어넣으면 1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계수에 대한 기본적인 유형 중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놀랍죠? 우리 9가지 유형만 정리하면 센 수학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거의 다 풀린다는 거. 자, 봐봐. 안 추워? 괜찮아? 너도 몸에 열이 좀 많이? 시원하고 좋아?
x의 10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놈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 어떤 몫이 생기는데 이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항등식이야 얘들아. 자,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양변에 똑같이 x 대신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0 되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중근이다 보니까 조금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양변 미분할게.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 식이 같은 식이면 미분해도 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왼쪽 미분하면 자 10x 구승 더하기 a 그 오른쪽 미분하면 곱의 미분에 의해서 왼쪽 미분하면 2 x 빼기 1 뒤에 있는 qx 두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x 빼기 1의 제곱을 그냥 그대로 두면 뒤에 걸 미분해서 q 프라임 x 이렇게 되게 된다. 그래서 양변에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자 10 더하기 a는 1 대입하면 0이에요. 요것도 1 대입하면 0입니다. 요 식 하나. 그리고 원래 식에도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그 결과도 0. 그래서 a하고 b에 가는 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 됐냐? 됐니? 자, 그래서 연립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a 값하고 b 값 구합시다. 전형적인 문제야. 틀리면은 진짜 좀 맞아야 되는 문제야, 이런 문제들을.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9번의 오른쪽 문제. 자, 이번엔 나머지를 구하래. 뭐 방금 했던 문제하고 거의 같은 문제라 살펴보면 되는데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내가 커버를 노란색으로 한 이유가 약간 병아리 느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요 정도 수준의 문제는 다시는 질문하지 말아야 돼, 진짜. 정말. 대학 가고 싶으면. 진짜야. 알겠어? 해. 알겠지? 모르면 해야지. 자, 갈게. x의 7승 빼기 2x 더하기 4라는 놈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잖아? 그럼 몫이 생기겠지? 근데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1차식에 나머지 ax 더하기 b가 나오고 이 문제가 궁금한 게 바로 얘 뭘까요? 다 볼 때 했던 거지. 근데 대입하기 전에 그냥 미분 먼저 할게. 자, 7, x, 6제곱 빼기 2는 곱의 미분에 의해서 2x 나중엔 적지도 않아. 어차피 사라질 거. 귀찮아도 아니면 적지도 않고 요거만 미분하지만 뭐 다시 하는 지금 처음이니까 야 qx 되고 자는 뒤에 거 미분하죠. 앞에 있는 x 빼기 1의 제곱은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해서 q 프라임 x 그러면 미분하면 이제 더하기 a다. 자, 이 식에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1 빼기 2 더하기 4가 싹 사라지고 여기는 x 대신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 자, 밑에 식에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왼쪽은 5. 그죠? 자, 1 대입하면 얘랑 사라지고 남는 건 a. 그래서 a 값 나오고 b 값 나오고. 그럼 a가 오고 b가 얼마야 이거? a가 오면 이게 지금 5에서 2 빼니까 b가 마이너스 2인가? 정답은 5x 마이너스 2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미분계수 도함수의 주요 문제가 됩니다. 뿅!